네, 올해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 기대가 높았습니다만 아쉽게 불발이 된 상황이죠. 이번 노벨 화학생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좀 갔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란 희망을 남겼습니다. 네, 올해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랐던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간 교수님 관련된 기사를 많이 또 보셨을 거고 동료분들이나 혹은 제자들이 교수님께 많이 언급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표현이 좋으실지는 몰라가지고 제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교수님을 향한 어떤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QLED TV의 아버지, 그건 너무 나갔습니다. 한국 나노기술의 선구자, 축복받은 현택환, 공식 아미 인증 석좌 교수.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굉장히 난해합니다. 첫 번째 거는 완전히 너무 나온 거고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예. 기자분 타이틀을 뽑은 기자분들께 제가 컴플레인을 좀 했습니다. 그게 너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나머지들은 괜찮으십니까? 그게 나노를 제가 1세대에서 한 사람 중에 한 건 분명합니다. 예, 맞는 것 그러시군요.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이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교수께서는 이번 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이제 노벨 재단에서는 50년 동안 노벨상 후보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누가 네네. 후보로 됐는지. 이번에 단지 그렇게 한 것은 이제 그래도 과학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거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논문 검색 엔진을 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 매년 이제 거기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것에서 제 이름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제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라고 칭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 이제 리스트업 됐다는 자체가 뭔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것들을 쉽게 표현하면 노벨상 워치리스트 또는 노벨 클래스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단지 이제 나노 과학 분야에서 이제 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 화학 분야 전체에서 제 이름이 이렇게 각인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아쉽게 이번에 수상은 불발됐어도 저는 교수님의 차례가 언제쯤은 올 것이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다라고 좀 거듭 말씀을 해오셨더라고요. 당시 그 발표가 있던 날에 학생들에게 틀어준 방탄소년단 음악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거기 제가 평소에 이제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특히나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냥 그 차 안에서 크게 틀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Not Today입니다. 물론 내용은 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정확히 전달했는데 타이틀이 일단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마침 대학원 강의에서 제가 나노 소재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강의에서 이제 먼저 이 노래를 틀어주고요. Not Today를 틀어주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번에 제가 노벨상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결과고 오늘은 아니다. 이제 맞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노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교수께서 전공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많이 이제 나노 입자, 나노 과학 이렇게는 전달이 됐는데 실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요. 어떻게 좀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제가 미디어에 나오게 되면요. 교수로서 가장 힘든 게 뭔가를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나노 기술이라는 건 이제 도미 기술입니다. 도미 기술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 IT 같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IT나 아니면은 배터리나 연료전지 같은 그런 에너지
분야나 또한 제가 요즘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메디칼 분야에서 그런 예. 기술적인 한계가 도달했을 때 그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바로 예. 나노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이 기반 기술로 나노 기술이 이제 이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바로 나노 입자입니다. 예. 그래서 나노 입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입자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자 크기에서 성질이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 브랜드 네임을 죄송합니다만 QLED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예, 예. 양자점 반도체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7나노미터가 만들게 되면 빨간 색깔의 형광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다음번에 5나노미터를 만들게 되면 초록색이 나오고 예. 아주 작게 3나노미터를 만들게 되면은 파란 색깔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색깔이 결국은 뭔가니 입자의 크기에서 결정되니까 선명한 색깔을 내려면 당연히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균일하게 되죠. 만들어야 예.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선정된 MIT 문주 바이오인지 교수 그룹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균일한 나노입자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93년 제가 현재 이제 부편장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 학회에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뭔가니 그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바로 균일한 나노입자를 만들지 뭐 여러 개 섞이는 걸 만들고 골라내거든요. 예. 근데 나노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 기껏해야 뭐 수백 밀리그램 정도 만드는 거 많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2001년 미국 화학회지 그리고 2004년 네이처 머티리얼즈에다 발표한 게 뭔가니 균일한 나노입자를 바로 10나노미터보다 바로 10나노미터 바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다음 나아가서 그것들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값싸게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승원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예. 이제 이것들이 단순히 이제 연구실에 실험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저희들 이제 나노입자 합성법이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그런 나노입자가 사용돼서 실제로 뭐 이렇게 산업적 응용되는 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논문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된 거죠. 예. 예. 그 나노과학이라는 분야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석학 자리에 올리신 건데 우리가 그 노벨상 영역인 기초 과학에 투자를 시작한 게 불과 20여 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 예. 한국으로서는 어쩌면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결과다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 어디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보면 항상 이렇게 노벨상 시즌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이웃나라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가장 노벨상이 많이 나온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리겐 이화학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화학 연구소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언제? 19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번 노벨 화학상을 받은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연구기관이 어딘가 하네요. 연구기관이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입니다. 예.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실제로 처음 생긴 거는 원조가 생긴 건 1890 몇 년도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긴 건 1911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구미에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거기 미국, 유럽의 여러 그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들은 1900년대 초반에 시작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기초과학에 연구비가 제대로 투입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지금 한 30년도 안 됐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본받아가지고 만든 게 제가 지금 현재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예. 기초과학 연구소인데 그게 생긴 게 2012년에 생겼습니다. 이게 예. 8년째 원래 제가 8년째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천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노 기술은 특히 이제 굉장히 랭킹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 자체가 이제 나노과학 기술 자체가 기껏해야 20-3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한 2-3위권에 든다. 그럼 미국이 단연 1등이고요. 미국 다음으로 독일, 일본 그리고 요즘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2-3-4위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보면 되고요. 예. 과학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과학이라는 게 경제적인 그런 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위권 안에 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저는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쯤 우리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거를 한국인이 탈 수 있을까? 뭐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간이라는 게 이렇고 또 저렇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마도 관심은 언제쯤 수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아유, 예. 10월 초만 되면요. 정말 과학자들이 괴롭습니다. 예. 한국에서 도대체 노벨상 언제 나오나 그러면서 계속 괴롭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정확한 명칭이 Clarivate Citation Laureate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이렇게 밋밋해가지고 실제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제전에 이미 카이스트에 계신 유령 교수님 그리고 성균관대에 계시는 박남기 교수님 이렇게 이미 선정이 돼서 제가 한국인으로서는 3번째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과학자 중에서는 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인 라드니 루오프 유니스트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분까지 해서 4명째입니다. 4사람째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생명과학 쪽에 잘하시는 김빈내리 교수나 이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노벨 클래스에 이렇게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또 교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